예, 안녕하십니까. 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광특위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조광특위가 확정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 여전히 지금 다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직은 다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 좀 확실치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너무 신경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광특위 위원들께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영향력,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또 혹은 압력, 이런 것을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안에 철저할 것,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조광특위 위원으로서의 윤리를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당부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지금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해도 남산타워가 예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워크힐 호텔의 스위트룸이 몇 개 층이 예약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또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대비해서 청와대 상춘제를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했으니 약속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개적인 의지 표명을 하는 답방일 때 그 답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청와대도 어느 누구도 또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비굴할 정도의 간절한 희망만 이야기하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된 입장을 어떻게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결국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알맹이는 쏙 뺀 채 연내 답방이라는 껍데기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남산타워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남북이 화려한 공영을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 이런 이야기만 있지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정부가 이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답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벤트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답방 와서 남산타워 가서 모시고 가고 한라산 모시고 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 본말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북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연말이면 어떻고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그 날짜가 말하자면 확인되지 않는 날짜들이 돌아다니기 이렇게 만들고 그러느냐, 또 통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일종에 보면 모든 것을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이 문제에 환원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도 김정은 위원장, 무슨 평화도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산업 구조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노동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 제일주의, 그 다음에 이 남북관계 우선주의, 남북관계 중에서도 오로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관계, 이것만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어제 또 이 한국한 태용호공사 그 토론회에 참여하는 토론회에 제가 갔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았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배우게 해서 보내자. 뭘 배우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게 하자. 광화문 한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듣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러한 말하자면 모습이 곧 말하자면 미래의 모습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라는 청와대 쪽의 그 표현과는 상당히 거리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맞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비탄이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겠습니까? 대화도 좋고 김정은 답방도 좋은데, 어쨌든 그 지도자라면 하여간 이렇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셔야 됩니다. 그거 밝히지 청와대도,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와대 기관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던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특히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특별감찰관 직원이 심지어 그 조사를 하겠다는 민정수석실의 그 입장에 대해서 항명을 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그런 예가 없을 거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잘 없습니다. 아마 뭐 굳이 찾으려면 뭐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 항명한 것이 밖으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의 이런 강도로, 또 그 다음에 기관이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조직관리가 잘못됐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명한 사람들이 항명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그 항명해도 괜찮다는 어떤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말이 없단 말이죠. 청와대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만 있고,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이 뭐 좀 사과 비슷한 걸 했는데 그 다음날 대표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시고, 이거 뭐 왜 이러냐? 이게 기강의 문제인가? 아니면 무슨 빚을 지고 계신가? 아니면 말하자면 민주노총에 지금 촛불 채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 하여튼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빨리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갖가지 소문에 소문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이것이. 이게 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갖다 부추기는 해야 됩니다. 빨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른 말씀 안 계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